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나는 독하게 살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지은이는 리웨이원이고 옮긴이는 고은나래님입니다. 펴낸 곳은 파주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리웨이원은 미국계 중국인이며 대인관계 교육 전문가입니다. 젊은 시절 중국의 푸단 대학을 졸업한 뒤 홍콩 최대 기업 창장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탁월한 인맥관리 능력으로 홍보와 영업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로비 전문가 스미스와 손잡고 로비 회사를 설립, 글로벌 기업의 인수 협상과 마케팅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인맥 로비 영역으로 사업을 전향해 블랙스톤, JP모건, 퀄컴, 중국석유 등 기업 고객을 위한 자문기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미국과 중국에서 홍보 및 인맥관리 전문가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홍보의 달인이라고 불리며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세계적인 기업의 인수 협상에 수차례 참여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정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6단계 분리이론 시리즈와 법칙, 설득,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친구가 성패를 결정한다 등 다수의 책을 썼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신에게 독해져야 하는가? 독하지 않으면 이 냉혹한 사회에서 자리 잡기 어렵다. 성공하고 싶다면 독해져라. 자신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라. 독함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굳은 결심이자 의지의 발로다.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기계다. 그 어떤 시련에도 물러서지 않는 신념이다. 자신에게 독해지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라는 뜻이 아니다. 불길 속인 줄 알면서 짚을 지고 뛰어들라는 말도 물론 아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과감한 추진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독해질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앞길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갖은 역경을 이겨낸 자는 그 어떤 고난도 충분히 극복해낼 힘이 있다. 보다 독하게 자신을 다그치는 사람이 성공에 한 발자국 다가선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독하게 자신을 다그치고 현실의 냉혹함을 마주하라.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기 마련이다. 높은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혹독한 현실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하며,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라. 고생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고 열렬히 사랑하라. 그리고 독하게 살아가라. 행동하면서 생각하라. 모든 일은 신중히 사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생존은 일종의 두뇌 싸움이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행동에 나서는 게 맞아요. 이는 플로리다에서 온 한 유럽인 유학생이 워싱턴에서 내 강의를 듣고 난 뒤 한 말이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성장해야 한다는 내 삶의 철학이 그에게는 잔혹한 억압으로 비춰진 모양이다. 그는 내가 마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젊은이를 독사와 독충이 득실 때는 구덩이 속으로 억지로 떠밀어버리고는 냉정하게 살고 싶다면 어서 위로 올라와 머뭇거리며 생각만 하고 있다간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잔인한 인물 같다고 비난했다. 구덩이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들이라면 과연 오랜 시간 머뭇거리며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분명 그들은 구덩이에 빠지기 전부터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해두고 구덩이에 빠지자마자 행동을 취할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 90%의 사람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독사에게 물려 죽겠죠. 맞아요. 그 나머지 10%의 사람들이 구덩이를 빠져나와 살아남는 겁니다. 저 역시 무사히 그 안에서 빠져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게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즐거움을 누리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데 써버릴 겁니까?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미리 준비했을 때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건 삶의 억압이 아닙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유지하는 일종의 과정이죠. 사람이라면 무릇 자신에게 독해야 한다.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연습을 해야만 회사에서 사장이나 고객을 만날 때 혹은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뭐든 할 수 있다고. 모두 덤벼봐. 자신감이 넘쳐날 때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으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그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기회를 잡고 싶다면 사장이 지시하는 업무가 어렵다고 거부하지 마라. 특히 사장에게 대놓고 전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장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감 있는 행동은 험난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거라고 믿는다. 자존감이 낮고 소극적인 성격의 직원을 좋아할 사장은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난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우주 정복을 외칠 정도로 야심과 자신감이 넘쳐나길 바란다. 일을 완벽히 해내지 못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야망 없는 직원은 거부한다. 당신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초짜이든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든 무조건 상대방에게 당신의 열정을 보여줘라. 자기 자신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과연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과감하게 도전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상사 앞에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쉽사리 도전하지도 못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피하기 급급해한다. 혹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자조하며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기 꺼려하고 남과 비교당하기 싫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어버린다. 우리 사회엔 크게 두 종류의 바보가 있다. 첫째는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이다. 일단 난 못해 라고 입 밖으로 뱉어버리면 아마 앞으로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자신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능력보단 용기가 더 중요한 법이다. 내가 중국을 떠나 홍콩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때였다. 난 중국과 전혀 다른 업무 환경을 가진 홍콩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코즈웨이 베이에 위치한 광고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팀원들과 서먹했던 나는 그저 일을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팀원들과의 교류에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 세우며 물었다. 광고 모델을 교체해야 할 것 같네. 6명 정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세. 자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겠나? 사장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물론 당시 사장은 내게 큰 기대를 걸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내게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을 뿐이다. 그는 아마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도 생각해 놓은 것 같았다. 아니요. 사장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한 3시간 뒤에 답을 드려도 될까요? 만약 내가 이런 대답을 내어놓았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난 당시 회사에 뛰어난 인재가 많지 않다는 걸 알았다. 정말 그 일을 맡을 만한 적임자가 있었다면 그때 입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던 내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입사 지원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이미 읽어본 사장은 분명 내 이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길거리 화장품 판매 사원으로 일을 했으며 마케팅부와 상품기획부 책임자를 거쳐 이 회사에 온 걸 안다. 이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난해한 문제를 내가 지금껏 확실히 처리했다는 걸 말해주며 내게 이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이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내 대답에 조금의 망설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맡겨만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 당시 우선 일을 받은 후 해결책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선다면 해내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난 일단 움직인 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날 오전 나는 약 10분간 모든 거래처 명단을 모아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모델 회사 3곳에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3곳 중 2곳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패션쇼가 개최되기까지 고작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델을 선정하고 그들이 무대 동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했기에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다. 3곳 중 나머지 한 회사는 다행히 거절의 뜻을 비치지는 않았다. 나는 바로 그 회사에 찾아가 카메라 테스트와 영상 녹화 테스트를 진행했고 12명의 모델을 선발했다. 난 영상을 가지고 회사로 돌아가 팀원들과 회의를 한 후 최종 6인을 선발하였다. 동료들은 계속 나를 걱정했다. 이게 바로 업무 함정이야? 사장이 구조 조정을 하거나 누군가를 내쫓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시키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거야. 고작 주어진 시간이 3일이라며? 이건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이야. 모델 교육은 또 언제 하려고? 그만둔 기존의 모델 6명을 교육하는 데만도 보름이나 걸렸어. 3일 가지고는 택도 없어. 자네, 사장님에게 뭐 밉보인 일이라도 있나? 사장님이 자네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봐, 조심해. 우리 사장님 겉과 속이 다른 양반이야. 종종 이런 방법으로 회사 직원들을 내쫓았거든. 동료들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듣고 나는 빠르게 현재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우선 이 돌발 사건은 회사 직원 중 누구라도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둘째, 난 지금까지 사장님에게 밉보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내게 있어 둘도 없는 기회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나는 앞으로 3일간 밤 11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모델부터 설득하기 시작했다. 물론 회사의 야식비와 야근 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한 그들의 일일 수당도 더 많이 챙겨주기로 약속했다. 모두 동의했고 우리는 1분 1초를 아껴가며 남은 3일 동안 10일치 분량의 교육을 끝마쳤다. 패션쇼 당일 모델들은 뛰어난 워킹 실력을 보여주었고 무사히 패션쇼를 마침으로써 사장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었던 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있어서 사장은 우선적으로 나부터 찾기 시작했다. 내가 이곳과 단기 계약을 마치고 회사를 떠날 시점이 되자 사장은 내게 부장급 사원 월급의 2배를 줄 테니 재계약을 하자며 나를 설득했다. 비록 사장의 청을 물리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난 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챙긴다. 지금도 그 당시 일을 언급할 때면 그는 여전히 나를 잡지 못해 아쉽다는 뜻을 내비치곤 한다. 신입 사원에게 있어 회사 위기 상황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위기 상황이라면 평상시보다 수십 배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엔 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과 다른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 덕분이다. 돌발 변수가 생겨 누군가 나서 이 위기를 넘겨주길 바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뛰어난 능력은 자신의 가치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사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강한 카리스마로 동료들의 구심점이 되곤 한다. 그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선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그들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도 충분히 감내할 능력이 있다. 경솔하게 덤벼 일을 그르치지도 않고 우왕좌왕하지도 않는다. 고지를 선점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라. 물론 그 전에 충분한 실력을 키워 놓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쓸데없이 이상만 높게 잡거나 자신의 현재 실력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채 덥석 덤벼든다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된다. 맹목적인 자신감은 자만심일 뿐이다. 자만하며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면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맹목적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나서지 마라. 당신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평상시에 미리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지 기회가 왔다고 무턱대고 나서라는 게 아니다. 자신감은 감정의 일환이다.
리카이프의 이 말은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을 오도하기도 한다. 무언가 일을 추진하려던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빠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자신감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감정에 치우쳐 일을 하다 보면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자신감이란 자신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 위에 오랜 시간 누적된 일종의 생활 습관이자 업무 습관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말한다. 당신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실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평상시 자신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게 선행되어야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어느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능력도 없고 쓸데없는 자만심만 가득 차 있다면 분명 실패한다. 체면 따위는 벗어 던져라. 이 세상의 승패는 오로지 결과만이 중요하다. 당신이 상대를 물리쳤다는 결과만 중요할 뿐 어떤 과정을 통해 승리를 거머쥐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상대에게 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신사다운 매너를 추구한다. 내 것이라면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했을 필요 있겠어? 그들은 경쟁 중에 틀에 박힌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마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영국 신사처럼 승부욕은 커서 본래 자신의 것이라면 당당히 취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힘들여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윌슨은 말했다. 신사가 되고 싶다면 전쟁에서 후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사라고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변명일 뿐이니까요. 나는 텍사스주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제이슨 오스틴이란 이름의 한 남자가 8년 동안 장거리 연애 끝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곧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 하지만 그 앞에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보다 스펙이 훨씬 뛰어난 부자로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시시때때로 그녀에게 선물 공세를 퍼부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그녀는 완강하게 그를 거부했다. 제이슨은 자신과 그녀의 굳건한 사랑을 믿으며 오만한 자존심을 부리기도 했다. 그녀가 내 운명이라면 분명 날 선택할 거야. 그놈의 구애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지.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돼. 모든 선택은 그녀 손에 달렸어. 난 그녀가 날 선택할 때까지 그저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신사의 품격 아니겠어? 그녀가 그에게 결혼 의사를 물었을 때 제이슨은 기다려봐 라고 대답했다. 사실 그의 속마음은 내가 나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하자란 의미였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오해하고 말았다. 난 지금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의 딱딱한 행동은 그녀의 오해를 샀지만 그는 바로 그녀의 오해를 풀어주지 못했다. 네 번이나 그에게 퇴짜를 맞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했던 다른 남자의 데이트 약속을 승낙했다. 제이슨은 순간 어이가 없었다. 날 사랑하던 게 아니었어. 아니면 그놈이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데이트 신청에 응한 건가? 그의 딱딱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와 그녀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그녀와 이별하게 되었다. 3개월 뒤 이별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자 다들 어리둥절해했다. 사건의 전후 상황을 모두 들은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이슨을 욕했다. 누가 널 동정하겠니? 모두 내가 자초한 일인걸. 신사인 척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들은 진심을 보이기 힘들어한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원래 당신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쟁취하라. 절대 머뭇거리거나 상대방에게 양보해선 안 된다. 제이슨이 일찍이 이 이치를 알았다라면 분명 아무런 방해 없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섰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신사의 품격을 지킨답시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자신의 체면만 내세우며 신사처럼 굴겠다고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어선 안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용감하게 맞서 쟁취하라.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전심전력을 다해 도전하라. 커다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마라. 후퇴하는 순간 2번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성공의 기회는 요원해진다. 목표를 세웠다면 최선을 다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라. 웬만해서는 포기하거나 물러서선 안 된다. 허례허식을 쫓지 마라. 목표가 있다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도전하라. 그래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뛰어난 사냥꾼이 되고 싶다면 우선 강해져야 한다. 독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끈기와 근성.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수많은 좌절을 겪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성공하는 자들은 자신이 처음 정한 목표를 되새기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끈기와 노력이 바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어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간 성공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자들이 걸어온 길이다. 이 세상 모든 일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저 끝까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자들이 피해야 할 핑곗거리를 찾을 뿐이다. 기회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결국 당신 몫이다. 성공까지 한 번에 도달하는 엘리베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인생의 고난과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라. 고난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험난한 위험을 모두 헤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목표로 삼은 일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끈기는 꾸준히 연마해서 익혀야 할 일종의 무기다. 끈기가 없다면 그 어떤 외부 공격도 견뎌낼 수 없다. 자신의 목표가 정확히 정해졌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동경을 품는다. 정확한 계획에 맞춰 목표를 끝까지 견지해 나간다면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신의 삶 역시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저 공상으로만 그치게 된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를 실천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결국 그들의 꿈과 이상은 그저 물거품처럼 사라질 뿐이다. 좋은 물건은 손에 얻기 힘들 듯이 꿈을 실현하는 일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순간의 고난이 어렵고 힘들다며 사람들은 그저 뒷걸음치기 바쁘다. 갖가지 핑곗거리를 내며 차일피일 일을 미룬다. 하지만 결국 눈앞의 고난을 이겨내기는커녕 실패로 가는 열차를 탈 뿐이다. 내일, 또 내일만 기다리는데 내일이 어찌 일이 많을꼬. 내일만 기다리다가 모든 일을 망쳤구나.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명일가의 한 구절이다. 괴로운 일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요즘 사회에서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는 반복될수록 쉽게 고치기 힘든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은 전형적인 약자들의 모습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향해야 할 악습이다. 이를 극복해낼 때보다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를 미루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오늘 못할 것 같아. 그냥 다음에 하는 게 낫겠어. 오늘은 그냥 쉬자. 자기 합리화를 통한 현실 회피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바로 끝내야 하는 일이지만 이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형성된 자는 무슨 일이든 바로 해결하지 못한다. 자기 위안을 위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한다. 나는 게 아니야. 그저 나중에 하겠다는 거지.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당신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앞에서도 방어 심리 기제가 작동되어 결국 이를 뒤로 미루게 된다. 사람은 본래 약한 존재로서 뒤로 미루고 결정을 주저하는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저 인간의 본성에 따라 행한 행동이기에 사람은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일을 뒤로 미루곤 한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알고 행한 일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만성 독약처럼 서서히 정신에 침투되고 우리의 삶은 서서히 나태해진다. 당신은 그저 사소한 일의 완성 시간이 뒤로 미뤄졌을 뿐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당신 성공의 시간이 미뤄진 것이며 기회를 마주할 시간이 미뤄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 즉시 행동에 나서라. 이 말이 숨쉬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의 머릿속에 스며들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쳐보아라. 일을 미루는 행동이 잦아졌을 때 주저 말고 당신 자신에게 큰 소리로 외쳐라. 지금이야. 당장 시작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라. 무릇 기회란 노력하고 행동한 자에게 찾아온다. 당신이 지금 현재 바로 행동했을 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때 인생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눈앞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 진정으로 기회를 마주할 수 있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뒤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기회가 찾아오고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라. 모든 사람에게 행동으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이미지 메이킹. 완벽한 포장 디자인이 뒷받침되어야 뛰어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사람을 상대할 때 첫인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가 당신의 외모를 보고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기 때문이다. 첫인상은 사람의 뇌에 깊게 각인되며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대가 당신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사회생활에서 이미지는 큰 역할을 한다. 상대방에게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어 성공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미지 메이킹에 힘써야 한다. 좋은 이미지는 서로 간의 관계 구축의 시작점이자 당신의 매력을 드러내는 창구다. 또한 상대와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소 짓는 연습을 하라. 미소는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냉랭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 첫 만남에서 상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인다면 보다 쉽게 상대방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미소를 통해 삶의 활력과 적극적인 인생관이 드러난다. 미소를 띠고 상대를 바라본다면 당신의 열정, 관대함을 상대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언제나 미소 짓는 긍정적인 당신을 바라보며 상대방 역시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보디랭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말과 표정 외에도 보디랭귀지를 통해 당신의 첫인상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생동감 있는 보디랭귀지는 당신의 진심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한다. 그저 소리 없는 몸동작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어마어마하다. 미소 짓는 얼굴에 보디랭귀지가 더해질 때 상대에게 보다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내어라. 말은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직접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때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때 상대는 보다 편안하게 당신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더 오래 기억한다. 이로써 서로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해진다. 말투와 어조는 강한 힘을 갖는다. 목소리는 사람의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말투의 고저와 악센트에 신경 써가며 당신의 열정을 드러내라. 말투와 어조 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감동시켜 그들의 마음을 얻어라. 자신을 포장하고 좋은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여성은 결코 스타가 될 수 없다. 회사에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고 출근한다면 절대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생각해보라. 자신의 이미지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회사 이미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 외에도 내적 이미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부단히 자신의 실력을 키우며 언제나 위로 올라가려는 승부근성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이름을 날리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할 때 당신은 결코 도태되는 법이 없다. 내면의 실력을 키우고 더 강해지고자 하는 욕심은 뛰어난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 역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기업은 언제나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진취적인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만큼 무정한 곳도 없다.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뛰어난 직원들을 원한다.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결코 회사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 성공하려면 내면의 실력을 키워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어라. 남들과 똑같아선 안 된다. 특출함을 보여야 성공한다. 최고를 추구하는 열정을 키워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덤벼라. 일이 끝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아마 지금 당신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일이 사실은 결과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키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잠깐의 괴로움은 일의 성공을 위한 통과 의례일 뿐임을 명심하라. 언제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만은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장벽에 부딪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시련이라 여긴다면 투지를 잃고 그저 남 탓만 하게 될 뿐이다. 하지만 성공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회사 내에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다. 자신의 업무를 열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관련 지식 습득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전문 소양을 쌓아나가는 사람이다. 또한 여가 생활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반면 허술하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기본적인 업무 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일을 배울 생각도 없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그저 대강대강 처리하며 시간만 때운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현재가 지속하길 원할 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회사와 사회에서 도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회사 직원 중에 멕시코 여성이 한 명 있었다. 전도유망하여 회사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던 그녀는 현재 자신의 연봉과 위치에 만족하며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발로 차버리기 일쑤였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다. 공부를 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피곤하게 살면 뭐해? 내 꿈은 할리우드에 가서 톰 크루즈를 만나보는 거야. 그의 사인만 받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어. 그렇다. 이런 삶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구태여 힘들게 삶을 살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발전 없이 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3년이 지난 후 그녀는 점차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했다. 동료들의 능력과 수준은 이미 그녀를 크게 앞질렀고 그 많던 수강생들은 그녀의 강의의 열정이 사라진 걸 느끼고 점차 하나둘씩 떠나갔다. 그때가 돼서야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았다. 다시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과거처럼 바쁘게 살기 시작했다. 입사 초반 잘 나가던 명강사 시절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했다면 아마 지금쯤 매니저 자리에 올랐겠지만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한 명의 평사원일 뿐이다. 직장 내에서 최고를 추구하며 부단히 자신의 실력을 가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결코 눈에 띌 수 없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이며 동료들과 사장에게 당신의 강점을 알려라. 장군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병사는 결코 좋은 병사가 아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야심을 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실력을 가꾸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당신은 대체 왜 더 나은 생활을 꿈꿀 수 있음에도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왜 용기 내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가? 그건 아마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어 더 나은 모습의 자신이 되겠다는 야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당신이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고 싶다면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야심을 마음속 깊이 품어라. 인생의 목표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다르다. 호승심을 가지고 외적,
내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부단히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때 당신의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과감하게 행동하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즉시 행동에 옮겨라. 나는 종종 수강생들에게 묻곤 한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야 할 일을 끝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지금 담배를 물고 게임을 하는 중이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지 않을까? 상사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했지만 휴게실로 커피를 타러 달려간다. 이번에 반드시 6급 영어 시험 자격증을 따겠다고 다짐했지만 순간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은가 주저한다. 과연 당신은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언제나 생각뿐이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당신이 아마도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떠올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화분을 하나 심어볼까? 책을 한 권 읽어야겠어. 새로운 만화 캐릭터를 그려야지. 특히 사방이 조용한 밤이 되면 앞으로의 미래와 인생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직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분명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중간고사를 망친 학생이라면 내일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계획표를 작성할 것이다. 새로운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렇다. 실패라는 결과 뒤에는 하지만 이란 말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떠올린 계획들은 그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 학생은 여전히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때운다. 큰 포부를 꿈꾸었던 자는 계속된 고난 앞에 좌절한다. 마위는 사람들은 밤에 수천 가지 생각을 하며 잠들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맨 처음 결심했던 일을 하게 된답니다. 라고 우리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어두운 밤에 우리는 거대한 꿈을 꾸지만 날이 밝아오면 다시 원점이다. 아무리 큰 포부를 가져도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모두 소용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고 그저 생각에서 그친다. 계획을 세웠으면서 왜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는가? 행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행동력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이를 잡지 못한다. 반대로 행동력이 강한 사람은 기회를 잡을 줄 알며 자신이 기회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난 강의를 하며 수강생들에게 물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수강생 전원이 손을 들었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은 분은요? 역시나 전원이 손을 들었다.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강생이 손을 들었다. 현재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계십니까? 이 질문에 손을 든 사람은 극소수였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 그 이유는 그저 생각에만 그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자신보다 실적이 뛰어난 동료를 원망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운이 좋다고 질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가만히 앉아 고객을 기다리기만 하면 실적이 오르는가? 기회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는데 과연 운이 따라줄까? 이미 답을 알면서 대체 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아이디어는 넘쳐나지만 다양한 이유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자기 발전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행동을 저지하는 원인부터 제거하라. 동기를 찾아라.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기 못할 때 이를 실천할 동기조차 없다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우선 일의 경중을 나누어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일을 실천할 동기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행동에 옮길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생각을 세분화하라. 너무 생각이 많으면 일의 방향성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우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일의 순서를 정하라.
계획표를 통해 목표 달성 기간, 추진 단계, 매 단계에 해야 할 일, 극복해야 할 장애물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자. 일단 계획을 세웠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 방법을 찾아라. 모든 일을 4가지로 분류하라. 첫째,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 둘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셋째,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넷째,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매일 모든 일을 분류해서 처리한다면 시간 절약과 함께 정확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동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자제력을 높여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종종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다. 회사에 출근한 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지만 게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도 한다. 결국 해야 할 일을 끝마치지 못해 후회하지만 결국 다음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방만이 불러온 참사다. 성공하는 자는 자제력이 뛰어나다. 언제나 진지하게 자신의 일에 임하고 매 순간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남들보다 한 걸음씩 앞서 나간다. 사람은 과감한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선다. 과감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큰일을 도모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난 안 돼. 돈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이건 불가능해.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를 납득시킬 이유를 찾아 헤맨다.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날카로운 볼멘 소리를 내뱉는다. 나였다면 더 잘했을 텐데 말이야. 이미 성공한 자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출발점이 결코 뒤처지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성공한 자를 부러워할 뿐 성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장 행동에 나서라. 변명 따위는 필요 없다.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할 때 성공의 문은 열린다. 끈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하지만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성공하기 위해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천 번 시도해봤지만 왜 결과가 이 모양일까요? 한 수강생이 내게 한 말이다. 당신은 이 말을 믿는가? 아마 이 말을 한 수강생조차 거짓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수천 번이라니 분명 10번의 시도도 채 안 해봤을 게 분명하다. 10번, 11번. 계속 해서 시도하던 자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면 바로 포기하고 만다. 포기와 동시에 성공은 영원히 사라진다. 과체중으로 매일 살을 빼겠다. 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수강생이 있었다. 두고 봐. 꼭 살을 빼고야 말 테니까. 그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수업 시간마다 그녀의 손에 간식이 쥐어져 있는 걸 자주 목격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오늘로 딱 열흘째네요. 곧 성공이 눈앞인데 왜 여기서 그만두세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다이어트는 이대로 포기하려고요. 보라. 이것이 바로 언제나 다이어트를 외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자의 모습이다. 그들은 자신이 끝까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며 힘들면 바로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할 핑곗거리를 마련해 놓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자신이 끈기가 없다는 걸 자책하지만 이를 개선할 의지는 조금도 없다. 좌절과 실패 앞에서 그대로 포기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어려움의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책하지만 그뿐이다.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대부분 젊은이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모든 업무에 매진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열정은 사그라든다. 입사 초반 느꼈던 흥분은 점차 고뇌와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좌절한다. 대다수 신입사원은 회사에서 좌절을 맛보면 이를 극복할 생각보다 이직을 먼저 떠올린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결심한다.
하지만 1년 동안 4에서 5차례나 회사를 옮겨 다니며 결국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 난 이런 사람들에게 충고 한마디를 건네고 싶다. 회사에 입사하고 며칠이나 몇 주 뒤가 지난 후 자신의 업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잘 견디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섣부른 결정으로 판단력을 흐려선 안 된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은 어려운 법이다. 당신의 기대와 실상이 많이 달라 처음 세운 계획을 포기해버린다면 이는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 끈기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되짚어봐라.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 해결하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다면 언제가 반드시 성공의 단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